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재산세 납부의 달 할인받는 방법은? 자,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입니다. 최근 고지서 받은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내는 여러 세금 중에서도 이 재산세는 좀 내야 할 금액이 꽤 많은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할인받고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재산세 납부 대상과 그 방법부터 깨알 같은 절세와 할인 노하우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재산세 고지서 이번에 받은 분들 이달 31일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맞다, 이거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야지 하면서 고지서 이제 가져와서 막 스마트폰 뱅킹 하시려는 분들 잠깐만 멈춰야 됩니다. 요거 듣고 내시면 혹시 더 아껴서 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재산세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내는 세금인 거잖아요. 네. 정확히 납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재산세는 그러니까 보유는 하는데 어떤 걸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냐? 네.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인데 네. 집은 알겠어요, 주택. 네. 근데 항공기, 선박까지도 이게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세가 따로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방세에 포함이 되기는 네. 하는데요. 재산세랑은 별도로 부과가 되는 세금인 거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나 선박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이나 이제 선박을 대는 그런 바닷가에 있는 커다란 규모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요즘은 또 개인 요트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재산세 하면 이제 나의 명의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집. 네, 이번 달인 7월이랑 9월에 이제 2분의 1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네. 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6월 1일을 기점으로 전후로 집을 사고 팔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등기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월 1일에 잔금을 받고요.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6월 1일까지 모든 걸 다 마쳤으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차이로 6월 2일에 잔금도 다 치르고 등기까지 마쳤다라고 하면 판 사람, 즉 매도인이 재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렇죠. 6월 1일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단 하루 차이로 누가 세금을 물게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가끔 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좀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대로 하시죠 라고 이렇게 좀 눈치 싸움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달 안에 재산세 내지 않으시면은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니까요. 반드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간 안에 세금을 내주셔야겠고요. 네. 만약에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해서 나 이거 한 번에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납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재산세가 2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달 7월 안에 한꺼번에 내게 되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반가운 소식이 전체적으로 재산세 내는 액수가 좀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기존에는 60%였던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원상복구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조금 더 낮춰줘서 3억 이하는 43%, 3억에서 6억은 44%로 조금 더 낮춰준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수의 기준 자체가 낮아진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세금이 당연히 좀 낮아지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집값이 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준도 좀 낮아졌고 집값도 낮아졌다 보니까
보유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재산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의 재산세가 줄었다고 하고요. 네. 전체로 봤을 때 서울 기준으로는 평균 14% 정도 세금이 줄어들었다 예상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재산을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좋아졌다. 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앞에서도 많이 이제 막 공지를 했습니다. 요거 보고 내셔라. 네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할인받고 낼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네. 우리가 이 재산세를 조금 더 확인하기 쉬운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위텍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까지 하시고요. 나의 재산세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좀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나의 위텍스 들어가시고요. 위텍스 안에서 이제 위텍스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 손쉽게 비교하셔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전용 계좌, 콜센터,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네. 이제 지금부터 좀 할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텍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할인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재산세 납부할 때 카드를 좀 생각보다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세금을 납부해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게다가 카드 포인트를 모아놓은 게 있으시다면 이 카드 포인트로 재산세를 내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많이들 카드를 이용을 하시는 건데요. 이 재산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납부를 할 수 있는 카드들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를 했을 때 이 전체 납부 금액에서 0.17%를 캐시백을 해줍니다. 네, 다만 캐시백 금액 자체가 10,000원 이하라면 신한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을 해준다고 하고요. 0.17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한 0.2로 해주지. 네, 개인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네. 네네. 이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납부하는 재산세가 5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응모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이 카드로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롯데카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응모하기를 누르면 모든 응모한 사람들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또 KB 직장의 보너스 체크카드, 이 카드도 좀 주목을 할 만한데요. 물론 전월 실적이 있긴 합니다. 이 30만 원의 전월 실적을 충족을 하고 재산세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7,000원까지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건데요. 7월이랑 9월 우리가 2번 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치게 된다면 1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KB국민카드에서는 페이를 또 갖고 있는데 이 페이가 서울시와 함께 제휴를 또 맺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별도의 포인트를 또 쌓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시에 세금 납부 고지 알림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것만으로 5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로 또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각각 7월에 1,500포인트, 9월에 1,5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3,500포인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낼 때는 카드로 내도 일단 수수료가 안 나가고 기본적으로 또 이런 카드를 좀 잘 혜택을 살펴보면 더 좀 돌려받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아까 제가 분할 납부하는 기준이 2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50만 원을 초과해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그럼 나는 이하인데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때에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들이 있어요. 세금인데도. 예. 그러니까 이 세금이 무이자 할부되는 카드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250만 원 이하이실 때도 분납이 가능하시겠죠. 그러고 나눠서 낼 수 있겠네요. 야, 카드로 내면 좋은 점이 은근히 많네요. 네. 자, 근데 뭐 이건 꼭 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카드 없이 재산세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자고지서랑 자동 납부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별도로 카드를 또 안 만들어도 괜찮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전자고지서 그리고 자동 납부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까먹을 일도 없으니까 잘 납부를 할 수 있는데 혜택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냐? 건당 적게는 500원, 이제 그리고 많게는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시, 군, 구별로 예산이 조금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세금을 내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 주택연금에 가입해 있으신 분들 혹은 가입을 하실 분들이라면 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의 집 자체를 담보
담보로 하고 내가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으로 계속 받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25% 절감의 혜택을 또 준다라고 합니다. 네. 단 1가구 1주택인 경우니까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는요. 네.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25%, 만약에 5억 원을 초과한다면 5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 25% 재산세를 또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라고 합니다. 전자고지서랑 네. 카드랑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 납부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자고지서로 고지받고 아까 할인 카드로 내고 하면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데 따져봐야겠네요.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이제 BPA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이재민만 해도 현재 2,5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재산세를 좀 깎아주는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또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이 지방세 징수 유예 기한을 연장을 해준다거나 혹은 많게는 아예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은요, 이 납부 기한 자체를 1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에는 최대 2년까지 또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많게는 2년까지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내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내가 해당하는 지역에서 재산세를 연기를 해준다거나 혹은 아예 감면을 해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것도 잘 지켜보셨다가 혜택까지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31일까지 이제 7월분 내야 되는데 지금 요거 영상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유튜브로 나중에 올라가니까요. 공유하셔서 재산세 내기 전에 요거 보고 내 한번 공유해 주시죠.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